민주당이 안민석 5선 의원이죠.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데요. 경기 오산에서 수도권 내리 5선을 강조했던 안민석 의원 친명입니다. 예. 친명인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도 탈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 안민석 의원이 탈당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저는 네. 또 안민석 의원 말고도 네. 다른 다선 의원도 컷오프 네. 대상이라는 얘기를 좀 어제 접한 적이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가 어디까지 날지 알 수 없고 이번 주에 정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결국은 이런 이벤트는 결국 순서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사실은 컷오프함으로써 뭔가 친문계가 반발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같은 날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명계였던 대표 주자였던 안민석 전 의원을 컷오프함으로써 네. 뭔가 우리 친명의 대표 주자들도 이렇게 공천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뭔가 좀 이렇게 달래기용인 것 같은데 네. 예.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반돼야 되는 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주둔하긴 했지만 예. 실제로 당의 지도부로서 공천을 또 이끄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임종석을 배제하면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조정직 사무총장쯤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감동적인 행위가 없다면 아까 말한 대로 똘똘 묻히는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정도의 제스처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 네, 사실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 대상자라는 소문은 꽤 여의도에서 맞아요. 오래 돌았던 네.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연락이 잘 안 닿으시더라고요.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취재를 추가로 하지 못했는데 아마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연락이 안 닿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관리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소속도 자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하는 레이나 씨를 공천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또 표가 깨질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 이야기를 같이 지금 고민 안에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정유라 씨가 낙선 운동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지역이 어떻게 될지 보고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박민식 장관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부산 재배치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만약에 네. 그 국민의힘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부산에 재배치한다면 예. 요거는 굉장히 비난 소지가 높은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분의 이력을 보면 간단해요. 이분이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2008년도 18대 총선입니다. 네. 부산 북강서버에 나와서 초선이 됐어요. 네. 19대 재선이 됩니다. 네. 근데 20대, 21대 다 전재수 의원한테 패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윤석열 대선을 치릅니다. 대통령으로. 네. 캠프에서 기획실장을 지냈어요. 왜 그랬냐. 특수부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기획실장. 대통령이 엄청 아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장관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보시면 그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분당 갑으로 또 지역구로 출마를 하려다가 간보다가 그 간철수한테 당했어요. 그렇죠. 간보다 안철수 그 전 대표한테 네.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영등포 갑으로 갑으로. 왔어요. 예. 영등포 을로 왔습니다. 을인가? 김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영등포 예, 을인데 예. 거기 왔다가 또 이제 전 MBC 앵커 아닙니까? 박용찬 전 앵커와 붙어보려고 하다가 경선 전에 네. 지금 뭔가 포기를 하고 지지하면서 옮긴다? 보십시오. 본인 지역구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네. 유권자들이 느낄 때는 대통령 친위제는 철새여도 상관없이 공천을 주는구나 이런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아마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공천 문제는 네. 이렇게 부산에 함부로 재배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박민식 장관이 어디로 가느냐. 이분도 찐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팽시킬지 아니면 경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살펴서 전략 공천을 하게 될지 이건 끝까지 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는 팽당하셨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박민식 전 장관 아마 이 지역이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이 붙여지게 되면 사실 좀 불리한 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준비를 오래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구계훈 기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게 본선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 딴에는 험지가
옮겨간다고 옮겨가서 네. 당연히 당내 경선은 붙이지 않고 단수 공천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공천에 붙여지고 그 다음날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뭐 찐윤이냐 아니냐를 바로미터인지도 뭐 중요하겠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친윤 다 살았다. 소위 친윤 생존 이 비판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안 나가지 않냐 장제원 의원도 안 나간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상에 누구 꽂았습니까? 주진우, 김대식. 예. 그러니까 그 동서대 교수예요. 그리고 네. 사실은 장제원 의원하고 막역한 사이고 누굽니까? 송숙희 후보. 송숙희 그 예비 후보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앞섰는데 장제원 의원이 단톡방에서 계속 본인이 그 이끄는 후보다라면서 김대식 후보를 사실상 좀 해줘라 이런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송숙희 후보가 지금 그래서 당사 앞에서 삭발까지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위를 있어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김대식 이제 시선 집중에 어제 김대식 후보가 나오니까 반론권 차원에서 오늘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은 이 상황을 대응할 것이고 굉장히 이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김대식 후보의 이제 이번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윤핵관이 잠깐 물러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는 그렇죠. 것이죠. 김대식 후보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대 교수이고 이제 장제원 의원과 굉장히 특수관계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반으로 엮여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인연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다음에 또 돌아올 생각을 한다면 이제 비켜줄 만한 후보를 점지한 게 아니냐 이렇게 특히 그렇죠. 송숙희 후보 쪽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당 안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보는 시선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윤핵관, 찐윤들은 다 맞는다. 그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뭐 권성동 사실 윤한홍 이철규 의원들 보면은 지금 단수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발표의 시점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뭐 강원 조절을 잘하는가 이런 걸로 기술적 요인을 평가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천 말미에 이런 분들을 살포시 그 경선의 모양새를 취했다가 뭔가 도전자가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경쟁은 있었지만 압도적이어서 된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 요인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강남을에 박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양시니까 다른 데로 가. 그래서 저는 되게 험지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용인갑으로 갔죠. 용인갑이 전직 의원이 누굽니까? 정창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용인 여러 구역 워낙 넓기 때문에 있는데 갑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원모 전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왕 비서관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통령이 총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 갔습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억울하다. 그 빈자리를 갖고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을 챙겨준 것도 하태경 장제원이 너무 빨리 움직인 거예요. 어심을 너무 빨리 이제 확인하지 않고 너무 빨리 움직인 거예요. 충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인요한 혁신의 후가로 사실은 두 분이 이제 움직인 건데 나머지 오히려 관망을 하고 즐겼던 분들은 무혈 입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나 비서실장도 안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역구에서 나 그럼 완전히 그럼 빠지라는 거야? 이러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가 아다시피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우리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김대식 공천에 대해서 누구랑 다퉜다고 합니까? 한동훈 의견을 대리하는 우리 장동혁 사무총장과 그리고 장제원을 대리하는 이철규? 이상한 겁니다.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철규도 아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은 측근이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경쟁 관계인데 실제로 장제원이 자기 보기에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당선될 수 있는데 미리 빠져서 결국은 희생한 사람은 장제원 하나 아니냐. 근데 무슨 소리 하태경 의원 통화했더니 나도 억울하다. 나도 버틸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바보 됐다라는 평가가 맞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던데 그 이원모 비서관 전 비서관이 출마
하나한 지역은 진짜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그 서울 강남을이 지난 2020년 선거에서 그 여당과 야당의 표차가 이제 1, 2등 표차가 4.53%포인트였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용인이 더 커요. 7.21. 그러니까 더 강남을보다 더 사실은 좋은 데로 양지다. 7점 예. 몇 %요? 7.21%포인트라고 예. 합니다. 아. 물론 뭐 후보 요인도 있거나 이렇게 할 예.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여기를 험지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상 것이고요. 꿀지역구를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미지 연출만 험지로 가는 것처럼 조중동 보수 언론의 이원모 비서관 험지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제목 장사를 하고 결국에는 4%요? 예, 이제 그 강남이 4.5, 4.5. 그리고 용인이 7.2. 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멀게 할 게 없어요. 그 두 배 더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사실상. 2016년에 총선 때 여기 강남을 전현 의원 당선된 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도 됐던데 여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속임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그럴싸하게 언론에 포장,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도 있습니다. 언론이 상당히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내실은 다 챙겼다, 자기들은 꿀지었고 다 챙겼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그 재의결 이후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후에 폭탄이 일단 사방팔방 터질 텐데. TK 어떻게 되냐? 예, TK가 궁금합니다. 김은지 기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있어요. 주호영 의원의 경선 결과가 오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예. 있고요. 네. 예, 그리고는 김기현 이제 전 네. 대표도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경선 결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관심을 사고 줄줄이 있고요. 터집니다. 예. 예. 그리고는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그 송원석 의원과 김호수 네. 전 차관의 대결 거기 진짜 치열해가지고 벌써 네. 지금 고소고발까지 그러니까. 가는 예. 상황이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명구 전 이제 대통령실 이제 네. 기획관, 행정관인가요? 네. 예, 그 인사도 지금 이제 현역 김영식 의원과 붙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실은 관전 포인트들이 이게 뒤로 미뤄져서 그렇지 볼 게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이다. 예, 또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에서 윤심 대방출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그 국민의 미래, 그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례대표 후보만 명분만을 짜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그 대표를 누가 하냐 가지고도 네. 사실은 요 갈등 국면이 있었는데 그렇죠.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 가려져 있었죠. 네. 우리가 뭐 알려진 것만으로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뭔가 그 김혜지 의원을 선호했다는 네.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어심 측에서는 뭐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원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당뇨를 그냥 보내서 뭔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허수아비 같은 거죠. 당대표가 국민의 미래 공천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왜 그럼 근데 앞에 사실 그거 불법 아니에요?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법리는 네, 모르겠지만 예, 뭐 예. 그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다른 정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국민의 힘의 당대표가 국민의 미래를 뭔가 지휘하는 것처럼. 예,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문제, 예. 뭐 형식적인 문제, 예, 뭔가 예. 모르겠습니다. 뭔가 예.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있어 보일 수도 예. 있을 텐데 예, 예. 이런 부분을 차후에 좀 찬찬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앞에 당 대표를 누굴 시킬 거냐 싸우면 왜 싸웠겠습니까? 결국은 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 지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성교 대표를 세웠다가 그렇죠. 사달이 나서 원유철로 말을 갈아탔거든요. 결국 그런 상황이 없으려는 법이 없고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키를 쥐고 비례 인사에도 관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비례 인사라는 거는 당선권이 명확하게 가시화되는 명부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을 낼 것인가, 그 명부 순서를 두고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갈등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TK보다도 비례 명부 순번을 정하고 누구를 앞에 배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격전이 한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